안녕하십니까. 한인회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 주제는 비디오 게임 중독이고, 두 번째 주제는 마약 중독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디오 게임 중독이라고 했을 때 게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 게임은 잔인하게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게임, 쉽게 얘기해서 슈팅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슈팅 게임이 한참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두뇌와 행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마약 중독이라고 했을 땐 사실 지금부터 마약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드러그라고 하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드러그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 청소년들, 리자이나하고 사스카툰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현혹되고, 그리고 대중화되어 있는 종류 네 가지만을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마약이 인간의 두뇌와 신체와 또한 삶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그동안 군목과 경목을 하면서 숱한 끔찍한 살해 현장 속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그다음에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에 참관하고 배운 그 습득한 그 지식을 토대로 오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중독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봅시다. 중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도박, 쇼핑, 다 이런 중독이 있는데, 중독이란 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학교 생활이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즐기는 그 행위,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게임 중독 중에서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그 슈팅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5년 전 미국에서 9살짜리 꼬마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하루에 그 슈팅 게임, 그 무자비한 살상 슈팅 게임을 하루에 12시간에서 20시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이제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게 따끔하게 이제 혼이 나고 게임을 더 이상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서 밑에 지하실 내려가서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는 그 총기류 중에서 권총을 뽑아서 바로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를 쐈습니다.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겁해서 도망치는 4살짜리 여동생을 방까지 쫓아가서 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끔찍한 것은 10개월도 채 안 되는 아기 침대에 가서 또 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은 아버지가 퇴근하기까지를 문 뒤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축구 들어올 때 아버지를 쐈습니다. 자, 전 가족을 몰살했습니다. 9살짜리 녀석이. 근데 이 녀석이 집중적으로 인간의 그 신체 부위에서 하나 타겟에서 쏜 부위가 있습니다. 머리를 쐈습니다. 엄마, 4살짜리 여동생, 10개월짜리 아기,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여기서 더 끔찍한 것은 이 녀석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한 가족들 놔두고 일주일 동안을 또 게임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옆집에 사는 그
경찰관 출신 사람이 너무도 의심쩍어서 결국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모두가 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됐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 교육 세미나의 그 주된 주제는 지나간 15년, 20년 동안에 세계 전역에서 일어났던 스쿨 슈팅 사건,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너무 자주 나오죠. 또 학교 총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동료들, 그부들, 학생들 쏴 죽이고 선생님들 쏴 죽이고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이 살인범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스쿨에 들어가서 살해한 모든 현장 범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걔들은 모두가 다 슈팅 게임에 중독이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까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다 머리를 쐈습니다. 2016년도에 이 사스카툰 주에서도 스쿨 슈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쪽 북쪽에 있는 라라치라고 조그만 도시죠. 이때도 학생 2명이 살해되었고 선생님 2명도 살해되었습니다. 이 녀석 역시 저는 사실 경목 외에 캐나다 사스카툰 주 법무부하고 개인적으로 또 계약이 돼 있어서 사스카툰 지역의 가장 흉악범 중인 그 갱들을 상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건이 다 종료되면 저는 그 범인들과 1대1로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깜짝 놀라 사실 또 하나 발견한 것은 그 라란치 사스카툰 그 스쿨에서 역시 그 슈터 역시 그 현행범 역시 게임 중독에 빠져나였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20시간을 게임 중독에 빠져나였습니다. 자,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머리를 쐈습니다. 왜 머리를 쐈을까요? 이것은 슈팅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게임에서 적의 사람의 머리를 쏘게 되면은 보너스 포인트를 받게 되고 더 좋은 무기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셀 수 없는 살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 머리를 맞고 죽은 사람은 이제까지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딱 한 건이었습니다. 사람은 머리를 쏘기 힘들게 만들어진 인간이 우리는 머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다 머리를 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슈팅 중독에 빠진 아이들의 브레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브레인의 뇌에 어떤 영향이 주어질까요? 사람의 뇌는 21살까지 계속 성장하고 개발된다고 합니다. 뇌에는 어떠한 한 뇌는 이건 철저하게 학습을,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뇌는 또 이 감정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모션을 지배하는 감정을 통제하는 그런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뇌는 또 그 언어를 개발하고 사람 그쪽에 또 도움이 되는 뇌가 있는데 뇌 중에서 아미가달라라는 뇌가 있습니다. 이 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생과사를 오가는 어떤 그런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 아미가달라에서 바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뇌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화재 경보라고 할 수 있겠죠. 디디디디 위험 신호를 보내주면은 사람 몸에서는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얼어버리든지. 자,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동안 군목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갔다 캐나다가 2001년도부터 2014년까지 미국과 더불어서 애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그 당시 군목으로서 저희 주된 임무는 전쟁터에서 다녀온 아이들을 군인 아이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직책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고 탱크가 폭발되고 우리 전쟁 영화 보셨겠죠? 똑같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람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심장이 뛰죠. 숨이 거칠어지죠. 쉽게 얘기하면은 안정된 모드에서 전투 모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게임 중독, 슈팅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나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전쟁터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 아이들이 계속 자기들은 이 전투 모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팅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전쟁터에 들어와서 그 전투 모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뇌에서의 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뇌를 스캔해 본 결과 그 두뇌가 조금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아미가달라라는 그 뇌가.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내 주위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혹시 불행하게도 내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그것을 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제가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개최하는 그 교육 세미나 다녀왔다고 그랬죠. 거기서 분석한 결과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모든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2살부터 21살까지 그 통계를 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나. 이것은 평범한 학생들, 그냥 모범생들, 그죠? 모범생들이라고 하면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런 학생들이죠. 일주일에 40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슈팅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 평균 시간은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내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냐 안 빠졌냐를 가늠하는 또 한 가지 5가지의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첫째, 집착증입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는 내가 게임할 수 있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통 머릿속에 게임의 내용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늘 게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줄여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하겠다고 그 시간에 다짐도 해봅니다. 아니면은 철저하게 한번 끊어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런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죠? 저도 한때는 담배를 펴봤습니다. 이제 금연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첫째, 갑자기 담배 하루에 한 각, 2각씩 피던 사람이 갑자기 금연하기로 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불안, 초조, 긴장, 짜증, 심지어는 머리까지 아픕니다. 손까지 떨립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평소에 내 자녀가 참 스포츠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팀에 들어가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심지어는 핸드볼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이런 아이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취미 활동조차도 다 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하던 애들도 다 끊어버립니다. 오직 슈팅 게임에만 올인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자, 하루에 15시간, 20시간을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갔다 온 군인들하고 슈팅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늘 전투 모드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 전투 모드에 있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항상 긴장 속에 있습니다. 공포 속에 있습니다. 불안 속에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전투 모드에 있을 때는 얘들의 정신 건강과 두뇌에 어떤 영향이 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잠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전체 면역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저의 강의의 주된 목적은 방지책을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이 게임 중독 문제로 많이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교회에서도 아니면 어떤 기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항상 주된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이 치료 재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아직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또 이 분야에 재활치료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캐나다에서도. 단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성공 사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들과 신중히 상담을 해서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공 사례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분들이 취침에, 아이들과 취침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의 전화나 아니면 와이파이를 끊고 취침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약 중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마약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은 특히 4가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리자이나하고 사스카툰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정말 현혹되고 그리고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거, 제일 먼저 마리화나겠죠. 마리화나는 2018년도에 이제는 법적으로 합법화됐습니다. 참으로 웃긴 것은 이 마리화나 판매가 이제 합법화되고 전문점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마리화나 판매하는 전문점이 사스카툰에서 팀호튼보다 더 많이 생겼습니다. 혹자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이제 마리화나가 법적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은 것이 아니냐. 땡땡땡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마리화나가 인간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특히 성장 발달해 있는 아이들의 두뇌와 신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직접 이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리화나가 가장 신체에 악영향을 시키는 것은 기억력을 상실시키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뺏어갑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항상 두뇌가 개발되고 계속 개발되는 성장해 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마리화나를 시작할 때는 기억력을 뺏겨지고 집중력이 상실된다 했을 때는 이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지금 쉬운 얘기로 얼마만큼 이 마리화나 구입이 쉽냐면은 이건 이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사나도 직접 들은 증언입니다. 이만큼의 마리화나를 가지고 리지아나의 어떤 학교,
명문 학교든 크리스찬 스쿨이든 캐톨릭 스쿨이든 가서 팔 때 1시간이면 다 솔드아웃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털 메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악마가 인류에게 최대로 준 최악의 선물은 바로 이 크리스털 메스라고 합니다. 이 만드는 제조 과정 자체가 끔찍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화장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케미컬들 있죠? 그 화학 제품들 얼마나 많습니까? 화장실 변기를 닦고 화장실 세면대를 청소하는 그 약에다가 그 케미컬에다가 배터리 애시드를 같이 섞어서 끓여서 만든 것이 크리스털 메스입니다. 그럼 마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아까 같이 마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어 줍니다. 크리스털 메스는 사람을 올라지게 만듭니다. 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업시켜 주죠. 근데 이것이 이 크리스털 메스가 어떤 환각 작용을 하냐면은 철저하게 환청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줍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그림자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다 갑니다. 이 약을 먹게 되면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에 중독이 된 아이들은 최고 20일까지 잠을 안 자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픕니다. 이 약에 중독이 되는 아이들은 살인까지 자행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스카촌 지역에서 발생된 살인 사건 70% 이상은 다 이 청소년들이 저지른 청소년 갱들이 저지른 범죄인데 그 중에서 70% 이상의 그 범죄는 이 크리스털 메스에 중독이 된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 약은 철저하게 브레인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뇌를 완전히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심장, 간 모든 것을 다 쪼그라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한 깽 아이를 방문했을 때에 얘가 거의 한 90kg 정도의 그런 몸무게를 가진 아이였었는데 얘가 출감을 하고 다시 3개월 후에 만났을 때 몸무게가 40kg도 안 되게 되어 있었고 온 피부는 시커멓게 타 있었었고 마치 15살짜리 소년이 90살짜리 노인네를 보는 그런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쾌감과 그 행복의 수치를 알려주는 그 수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도파민이 50%가 올라갑니다. 연인끼리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때 도파민이 100%가 올라갑니다. 이 크리스털 메스를 하게 되면은 도파민이 1200%가 됩니다. 이 1200%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존재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 크리스털의 메스에 중독이 된 애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깨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파멸이죠. 지나간 2년 동안에 리자나와 사스카툰 일대에서 가장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600명이 과다 복용으로 죽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펜터닐이라고 합니다. 펜테놀. 이 펜테놀은 여러분 우리가 수술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술 환자들에게 주는 수술 끝나고 나면 주는 진통제가 뭐가 있죠? 모르핀이 있습니다. 이 펜테놀은 모르핀의 50배의 그런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거리에서 파는 이 펜테놀은 이것은 코끼리도 마취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색깔이 조그마한 필로 나오는데 검정색이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이 있고 그다음에 녹색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펜테놀이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낮춰줍니다. 안정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얘들이 약을 팔 때 1g이 있습니다. 1g 수치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1g을 다시 10분의 1로 분동하면은 1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가 1g이 되는데 우리 같이 전혀 마약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1포인트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저는 한때 가끔 이제 폴리스에서 특공대들이 출동을 할 때 같이 따라가곤 합니다. 그때 이 드러그 하우스, 마약을 파는 그 하우스를 우리가 공격해서 덮쳐서 다 체포했는데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한 발을 그 방 안으로 그 집으로 내는데 그 연기를 맞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 펜테놀은 독성이 강한 것이고 이거는 뇌를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뇌를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액터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사이에서 가장 유행됩니다. 특히 주말 파티라든지 아니면 댄싱 파티라든지 이것은 너무나게 아주 고등학생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은 태블릿도 나오고 그다음에 캡슐로 나오는데 그 생긴 모양이 비둘기 모양이 있고 나비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망치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은 심장 마비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서운 또한 마약의 종류입니다. 만약에 초보자가 이것을 맛을 잘못 봤다가 다음에다가는 그 자리에서 또 심장 마비로 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자이나하고 사스카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약은 생김새가 돌고래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녹색과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약을 판매하는 우리가 체포했을 때 제가 이 마약 상인을 마약 중개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고등학생들한테 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역할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쉽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누가 먹고 있는 음료수나 음식에 이것을 투여할 경우에는 그 사람도 거기에 깊은 혼동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이제 주말이다 아니면 댄싱 파티다 주말 파티다 우리가 어떻게 안 보내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안 보내겠습니까? 보내야죠. 그렇지만 경각심을 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 음료수는 내가 먹을 건 내가 같이 가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그것은 내가 꼭 가지고 가라는 거. 누가 주는 음료수 따라 먹지도 말고. 제 강의는 사실은 이제 이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질문 사항이 있었으면은 긴 질문은 뒤에 보이는 제 이메일 그리고 제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연락해 주시고 지금 뭐 간단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조직이 있습니다. 드러그 딜러가 있어요. 드러그 딜러가 있는데 드러그 딜러 밑에 그 약을 받아서 그 학교 지역에 가서 일정한 지역에서 가서 그 마약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마리아나를요. 그런데 그 판매하는 애들은 러너라고 합니다. 얘들은. 그리고 가격은 1g에 10불입니다. 스트릿 가격은. 자, 그러면은 정말 좀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이민에 와서 저도 자녀를 키워봤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민 온 것 아십니까? 우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혼자 너무나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을 때 제 이메일 주소가 보이죠? 이메일 주소와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 가족은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다 아직 많이 어립니다. 근데 예. 아이들이 몇 살 정도 되었을 때 이런 마약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소개를 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마약을 판매하는 녀석들의 우리가 체포했죠. 걔들과 인터뷰를 하고 걔들 증언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은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고등학교에만 가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민학교에 가서도 판다고 합니다. 국민학교에서 가서도 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갱들을 제가 상담하고 있다고. 얘들이 평균 시작한 마약을 시작한 나이가 보통 10살입니다. 평균. 요즘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심각한 현태죠.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방지책입니다. 이미 중독 상태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크리스털 메스에 아까 얘기했죠. 마귀가 만든, 정말 악마가 만든 최고의 최악의 선물이라고요. 인류에게. 크리스털 메스에 빠진 사람들에서 헤쳐나온 사람은 이제까지 전 딱 한 사람만 봤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고학년쯤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성교육을 받는 시점이 딱 어떻게 맞지 않은 거죠? 아니죠. 어릴수록. 더 어릴 때. 어릴수록 빨리 조기 교육 시키라는 얘기죠. 마약에 대해서. 예. 어릴수록. 예,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요. 예, 예. 혹시 리자이나 내에 마약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약의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금 자, 폴리스에서 경찰 요즘 각 학교마다 그 경찰관 한 명씩 다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찰 우리 폴리스를 통해서 우리 마약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학교에 출장해서 얘들에게 강의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자,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한인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